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김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기후변화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곤충 및 설치류 매개하고 그다음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진드기, 우리가 이렇게 진드기라 그러면 이제 틱이나 마이트 둘 다가 이제 진드기가 되는데, 이런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보면 이제 SRPTSV, 이게 보면 중증 열성 혈소판 바이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자 쯔쯔 가무시, 이게 그 쯔쯔 가무시를 일으키는 세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틱이나 마이트의 존재를 했다가 사람을 물었을 때 보면 이제 쯔쯔 가무시증이라든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요소에 이제 민감한 걸로 되어 있고요. 쯔쯔 가무시증의 이제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환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이제 환자 수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진단법이 이제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19년도나 20년도에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관찰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쯔쯔 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쯔쯔 가무시의 매개체가 되는 진드기 마이트는 이제 할순털 진드기라고 얘기하는데, 1996년하고 이제 2016년도까지 쭉 봤을 때 보면 이 활순털 진드기의 전국 분포가 계속해서 이제 북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보니까 이제 연구된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쯔쯔 가무시증에 이제 보면 연평균 환자 발생 수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계절성이 이제 뚜렷한 걸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게 2009년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첫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첫 환자가 보고된 다음에 이제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사망률 같은 경우, 우리가 치사율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로 높은 걸로 돼 있고, 이 SFTSB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 보면 이 진드기, 우리가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의 주 매개체는 우리가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제 주로 풀밭에 많기 때문에 얘랑 접촉하는 직업이라든지 접촉했을 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환자가 확인이 됐고요. 얘는 이제 진드기, 우리가 작은 소피 참 진드기 같은 진드기 매개의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 안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음성 가닥에 RNA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바이러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제 중증의 급성의 열성의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티 올간 페일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치사율이 이제 20%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이제 2013년 처음 보고됐을 때는 36명이었지만 계속 이제 환자 수가 증가가 되고요. 치사율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이 국내에서 유행하는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유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이처에서 보면 데들리 틱본 바이러스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지만, 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 2000년도나 2010년도에도 보면 국내에서 이제 환자가 이제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2009년도에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지만,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같은 시기에 이 동아시아 쪽에 이제 유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작년에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에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논문이 억셉트가 됐는데 미얀마에서도 이제 환자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 타이완에서도 이제 환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는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아시아 그 동아시아 쪽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만 유행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타이완,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나 이제 미얀마까지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 쪽에서 얘들이 이제 아시아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유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데 어떻게 애들이 이제 그 아시아 쪽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서큘레이션 하는지를 봤을 때 보면 이런 이제 철새 같은 것들이 우리가 롱 디스턴스 캐리 요 그림에서 요 새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에 이제 이 진드기가 붙어가지고 이런 이제 철새 루트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진드기 매개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그 서큘레이션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새들은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이제 발견이 된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은 보면 이제 아시아 전역에 이제 존재를 하고 결국 따라서 이런 철새가 이제 롱 디스턴스 캐리어로 작용을 해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보시면 하나의 새에서 우리가 이제 털었을 때 보면 진드기 한 10개 이상 정도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게 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외에 보면 우리가 세균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데 라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드기 매개의 뇌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웨스트 나일련 이런 것들도 보면 철새를 따라서 이제 얘들이 전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H5N1 그러면 우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철새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로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철새의 이동 루트가 되고요. 이동 루트가 되는데 이런 이제 철새의 이동 루트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런 이제 매개체 감염병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감소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쯔쯔 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그 매개하는 진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쯔쯔 가무시 같은 경우는 활순털 진드기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로 해서 서로 이제 진드기지만 매개체가 다른 걸로 돼 있지만 얘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혼합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가 이제 됐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쯔쯔 가무시하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호발하는 계절 보통 우리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보는데 이때는 이 두 가지 바이러스의 두 가지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사례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16년도부터 이 제주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의 5개 지역에서 보면 이 헤마필살리스 론지코니스라고 작은 소피 참 진드기를 이제 채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한 3년 동안 이제 한 3,100마리 정도를 잡았고요. 그중에 이제 354마리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PCR법,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PCR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PCR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이 한 11.1%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이제 환자의 발생하는 거나 그다음에 진드기의 어떤 인펙션 레이트, 감염률을 봤을 때 보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2015년도, 16, 18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쯔쯔 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민감한 매개체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도 보면 쯔쯔 가무시증과 마찬가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얘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지만 그런 이제 기후 변화나 아니면 기후 요소에 의해서 이 병원에 이제 확산이나 전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이제 라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기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3일절 말라리아고 어 병원체도 이제 다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최근 5년간 봤을 때 보면 환자가 이제 보면 한 700명 미만으로 이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어 그 연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말라리아의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환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 여기 보면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강원도 이런 데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이제 환자의 발생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용 같은 경우도 보면 3일절 말라리아와 마찬가지로 보면 그 전파 및 감염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병률을 이제 낮출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댕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포티드 되는 케이스. 우리가 이제 댕기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여행을 했다가 댕기열에 감염이 된 다음에 잠복기 상태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토착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베트남에서 이제 서식하는 흰줄수 모기, 애가 이제 보면 댕기 바이러스 매개 모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 유입해서 서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1985년도 이전에는 이 흰줄수목이 없었지만 1985년도 이후에 보면 일본 국적의 페타이어 선적에서 이 흰줄수모기가 들어와서 미전역이 이제 확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나일러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이전에는 미국에 없었지만 뉴욕주에서 이제 보면 환자가 유입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미전역으로 이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됐을 때 이런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흰줄수모기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국내에서 이제 서식을 한다 그러면 예, 댕기열 환자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댕기열 바이러스 유입이 돼서 발생했을 때 보면 고위험 지역을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남해안 쪽에 있는 지역들 이런 쪽이 이제 댕기열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